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10 버전으로 2020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2010 버전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단축키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변화가 없는데 Alt키를 사용하는 단축키들, 즉 우리가 이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어디서 배우실 때도 Alt J, Alt 뭐 다른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키를 누르면 메뉴가 열리면서 이 메뉴에 요 H라든지 B 요걸 누르면서 요 단축키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던 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키들이 2020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키와 조금 바뀌었어요. 패턴이 바뀌고 약간 사용법도 달라짐으로써 요 서식 도구 상자라든지 얘들을 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몇 개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2020 바뀌면서 시험장 가서 안 먹히니까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또 2020 이 프로그램 깔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부러 그 단축키를 만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단축키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컴퓨터에서는 가능하지만 상공에서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설정이나 단축키들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전 버전에 사용하던 단축키들은 Alt키를 이용한 단축키 몇 가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익히셔야 돼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시험 이전 버전에서 많이 사용하던 게 일반적으로 Ctrl F6, F5 이런 컨트롤 키와 같이 된 조합키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까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계속 사용하던 단축키들입니다.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대부분 이게 Ctrl MB, NM, NL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기존에 했던 단축키가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서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Alt L, Alt T, Ctrl KN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관련된 키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Alt 어쩌고 어쩌고 하던 키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사용하던 게 바로 우리 뭐 시험 시작과 동시에 사용하던 Alt JB라는 쪽테두리 설정 키도 바뀌어 놓으니까 시작을 잘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Alt JB가 원래는 Alt 키를 누른 채로 J를 누르고 그 다음에 떼고 B를 누르면은 쪽테두리 설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Alt 키를 누르고 J를 누르고 B를 누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U라고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똑같겠지 하고 가서 시험 치신 분들은 굉장히 당하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Alt JB는 Alt J를 누르면 여기 있는 메뉴 표시줄의 메뉴가 Alt 키를 누르면 뭐라고 떴었습니다. 지금은 그 뜨지 않아요.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에 A, B, C 이런 알파벳이 떴었는데 지금은 풍선도움말처럼 뜨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Alt 키를 누르고 떼셔야 돼요. 한번 치고 떼면은 자 이제 풍선도움말 뜨죠. F, E, U, D, J. 이전 버전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있어야만 뜨던 게 지금은 Alt 키를 한번 클릭하고 떼야만이 이렇게 풍선도움말이 뜹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전하고 틀리다는 거. 즉 Alt 키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Alt 키 한번 누르고 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떠 있는 알파벳을 눌러야만이 요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 설정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Alt JB였던 게 이제 다시 해볼게요. Alt 키를 누른 채 떼고 그리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쪽 테두리 벽이 원래는 모양이 있었어요. 지금 모양이라는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쪽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니까 어디 있겠어요? 쪽에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Alt 떼고 그 다음에 W를 칩니다. 자, W를 치면은 쪽이
쪽이 눌러지면서 그죠? 설정이 되면서 어떻게 도구 상자 중에 도구 상자들이 바뀌었죠. 쪽의 도구 상자들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쪽 테두리 배경은 B입니다. B는 같아요. 그죠? 이전에도 B라는 같은 그 알파벳이었으니까 여기는 단지 Alt J 그리고 B라는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던 단축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Alt 떼고 J 떼고 B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Alt W B.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열렸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종류 치고 굵기 치고 자, 우리가 지정하고 설정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던 단축키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니까 요런 식으로 Alt 키를 누르고 떼야 된다는 거, 요 개념을 잡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단축키가 된다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보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첫 글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Alt J D 였습니다. 즉, 모양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연히 모양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럼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어디에 있냐면 서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서식을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죠. 어디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자, 지금은 자, 문단이 안 돼 있다 하니까 가서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 누르면 문단이 안 나왔다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누르면 되는데, 자, 요걸 우리가 단순하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빨리 가기 위해서 단축키를 이전에는 Alt J, D를 눌렀었는데, 이제는 그 키가 안 먹히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제 Alt를 떼고, Alt를 누르고 떼면요, 어디에 있냐면, 이 서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Alt J를 누르고요, 그 다음 어디 가요? D를 누르면 되는데, 자, D가 보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글자 색이 돼 있어요. 글자 색이, 그죠? 글자 색이 아니죠. 테두리, 글자 테두리가 돼 있는데, 자, 요거 테두리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D가. 근데 실제로는 Alt J, D도 돼요. 왜 되냐면은, 자, 서식의 메뉴를 열어보면요,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D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럼 이게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처럼 제가 Alt 누르고, 자, J를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요 기본 도구 상자라는 것을 없애면은, 자, 기본 도구 상자를 없애고 Alt J D,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뜨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본이라는 도구 상자가 살아 있다면은 내가 Alt와 J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서식의 이 도구 리본 메뉴가 뜨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게 D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D를 누르면 아까 서식의 D라고 분명히 문단 첫 글자 장식이긴 하지만 이 메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D가 먹혀버립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단축키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새로 익히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Alt JD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시험 시작 전에 이게 지금 당장 필요 없다면은 기본을 닫아 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Alt JD가 먹힐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아니고 여기를 내가 사용을 자주 한다, 마우스를 자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메뉴를 띄우셔야 되니까, 그때는 Alt J라고만 누르고 마우스로 여기 있는 요거 문단 첫 글자 누르든지, 아니면 자, Alt 키 눌러보면요, Alt J 누르게 되면 여기 A3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A3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입력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 익히셔가지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다시 익히시고 다시 단축키들을 어떻게 다른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빨리 입력할 수 있게끔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F6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문자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똑같고 많이 바뀐 것들이 이제 이런 모양이라는 도구 상자가 없어졌다는 것. 그 대신 쪽이나 서식으로 나눠졌고요, 그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바꾸기 이런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문단보호라든지 이런 체크 같은 것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눈금자 같은 경우도 보기에 가시면 눈금자라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눈금자가 없는 데는 어떡하지? 당합니다. 그때는 어디 가냐면요. 눈금자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문서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서창에 가면은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자, 이런 바뀐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내가 연습한 거 잘했는데 시간만 조금 단축시키면 된다고 타자 연습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큰 낭패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N 우리 각주 넣는 걸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NK나 이런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MP 쪽번호 매기기도 이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호로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Alt W, 즉 Alt 키를 누르고 쪼개 가셔가지고 세 번호로 시작을 찾아가신다는 거, 그죠? 세 번으로 시작을 가야 된다는 거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Alt 키 누르고 W 누르고, 자, 세 번으로 시작. 어떻게 해요? 또 W, Alt W W.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전에 외웠던 걸 다시 새롭게 익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쓸면서도 요번에 또 바뀐 게 뭐냐면요, 그 진하게라든지 기울임, 밑줄 이런 거 이전 버전에서는 Alt Shift B, Alt Shift I, Alt Shift U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 배운 게 이제 요거 좀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Alt Shift가 아니라 이제 드래그를 하시고, 자, Ctrl V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B 여기에 먹힙니다. 자, 여기 또 뭐냐면 기울임, Ctrl I가 또 기울임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Alt Shift I라고 나오죠. 그 Alt Shift I가 아니 Ctrl I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언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Shift U라고 나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Ctrl U를 해도 됩니다. Ctrl U 어떻게 돼요? 밑줄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여백을 줄 때 이제 우리 표에서 좌우 여백을 줄 때 Ctrl F8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안 하시고 일본 대하상자 가셔갖고 적용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단축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틀린 게 5포인트씩 변화가 줬었는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포인트씩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또 바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들여쓰기 부분입니다. 들여쓰기. 우리 문단의 첫 글자를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면서 들여쓰기 자체가 없어요. 들여쓰기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상시 시험에 갔을 때 이전 A형과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들여쓰기가 한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때 들여쓰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쓸 줄 아시는 분들은 Ctrl F6이라는 키를 썼어요. 그래서 Ctrl F6을 한 번 누르면 5포인트씩 이동이 돼서 Ctrl F6을 두 번 누릅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Ctrl F6을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1포인트를 이동해요. 자, 두 번 누르면 2포인트, 3, 4, 5, 6, 7, 8, 9, 10. 즉, Ctrl F6을 10번을 눌러야 일반적인 한 글자 들여쓰게 돼요. 10포인트가 한 글자니까 10번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서는 Ctrl F6을 두 번만 눌러도 한 번에 5포인트씩 이동해서 10포인트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문단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에 가서 들여쓰기 10포인트를 숫자를 직접 지정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들여쓰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C형 문제들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C형 문제들은 들여쓰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건데 혹시나 A형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은 들여쓰기가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가 존재하니까 그거는 확인하시고 문단 Alt T, 문단 모양이 Alt T에 가셔갖고 10포인트를 직접 치시라는 거. 이전에서 Ctrl F6이라는 키를 익히셨던 분들은 5포인트가 아니고 1포인트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단축키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 메뉴를 이용하는 단축키들, 즉 Alt 키와 조합을 하는 키들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즉 메뉴들이 없어졌습니다. 모양이라는 메뉴도 없어지고 약간 서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이런 쪽에 있던 내용들이 전에는 서식이라는 내용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쪽이나 서식이나 이런 쪽으로 나눠지면서 또 요거 단축키 알파벳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Alt 키와 조합 키를 사용할 때는 Alt를 한번 누르고 떼고 거기에 나오는 풍선도말 알파벳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의 또 알파벳을 찾아서 누르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조합 키들을 만들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새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니까 미리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단축키 여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디 메모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 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 단축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걸 이제 잘 익히셔서 시험에서 당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